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면서 보수 야당이 갈라졌는데 통합을 하면서 또 선고도 했고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면서 보수 재건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보수 혁신 잘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 그 통합당의 경우는 의석을 굉장히 잘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1야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1야당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소수 야당은 주로 비판의 역점을 둬야 된다면 제1야당은 소위 대안 세력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까지 네, 보여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당 잘못하기 기다리기보다 네, 안에서부터 야당이 잘해야 된다. 개혁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다시 20대 국회 얘기를 해보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었던 게 다 미래통합당한테 있는 겁니까? 아, 왜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답을 안 해요. 당시 얘기했던 자유한 옷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20대 국회 그래서 말에 법도 내고 네. 그다음에 총선 공약으로 내고 그랬던 게 이제 일하는 국회 만들기였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국회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었어요. 회의 일정이나 안건을 결정할 때 원내에 있는 교섭단체가 모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정당이라도 한 교섭단체라도 나는 회의하기 싫어 또는 그 안건은 다루기 싫어 그러면 회의가 안 잡힌다든지 안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정당의 경우에는 그 구조를 이용해서 계속 보이콧 파행 이렇게 됐던 특정한 거죠. 정당. 예. 네. 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좀 갖춰야 되겠다. 뭐 회의 일정이나 안건 결정이 약간 시스템화돼서 자동적으로 좀 결정되게 하고 그렇게 결정된 회의 일정에는 국회의원들이 좀 참석을 해야 되고 안 참석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좀 줘서 아주 고의적으로 또는 아주 불성실하게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좀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님은요? 국회의원들이 저는 뭐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빨리 자각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섭단체의 권한이 너무나 크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20대 국회는 여러 다당제 다당제였죠. 국회였습니다. 그러면 소수당의 의견은 최대한 배려를 하되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다수결의 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표결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가 합의의 과정을 아예 그냥 돌입하지도 못하게 막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은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입법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때까지 60년 동안 관행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정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과감하게 혁신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늘 궁금했던 게 일반적인 국민의 그냥 눈높이에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야 모두 시작할 때는 대화하겠다, 협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논란이 생기면 장애투쟁하고 몸싸움도 불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면 눈살 찌푸릴 거라는 거를 이 의원들도 다들 알 텐데 왜 그러는 걸까? 이게 현실 정치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당론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의원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증이 다를 생긴 것도 거거든요. 있지 않나요? 본인 소신하고 당론하고. 그렇죠. 그거를 허용해 준 게 이제 소위 교차 투표, 크로스 보팅을 하게 해주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거는 항상 먼저 표를 많이 가진 쪽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특히 21대 같은 경우는 특정당이 굉장히 많은 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합의 정신이나 이런 거를 또 교차 투표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투표해보나 마나 그냥 결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수당이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미 그렇게 되면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행정부나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을 그냥 쭉 통과만 시켜줬기 때문에 통법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20대 때도 사실 원내 교섭단체를 하지 않다 보니 나온 폐해를 보여준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네. 당시 1야당이었던 한국당 빼고 뭐 1+, 뭐라고 네. 교섭단체 무시하고 만들어낸 대표적인 작품이 선거법이었거든요. 요 얘기는 우리 이정미 의원께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0대 국회 때는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파란을 일으키면서 다당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되면
좀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당제하고 현실이 안 맞는 건가요? 결국은 또 양당제가 돼버렸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양당제 구조는 서로가 서로를 쓰러뜨리는 정치. 대한민국 정치 문화는 차기 대권을 내가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협치를 거부하는 이러한 관행들이 계속 되어 왔었던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당제 구조가 정착이 되게 된다면 소위 얘기해서 협력의 정치, 협력의 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정치로 변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좋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소위 얘기해서 단순다수 소선구제로 뽑게 되는 이 양당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자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위성정당 논란으로 다 빨려 들어가면서 애초에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결국 연동형의 수혜를 양당이 다 걷어가 버리는 큰 당 두 개가 받아간 예, 거죠. 이런 네.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다당제가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기보다는 다당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양당이 저는 짓밟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21대에서 사실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어떻게 손볼 것인지 선거법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긴 한데요. 연동형 비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총선 전에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성 정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려는 개선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